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관점을 좀 달리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매매를 할 때 급등주에 집착을 하고 급등주에 열광을 합니다. 그쵸? 급등주를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매매를 하고 급등주를 가지고 눌림 매매, 급등 추세 매매 이런 매매법들을 많이 하죠. 일명 급등주를 가지고 요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괜히 따라붙어서 높은 수익률을 보고 싶어하는 어떤 우리의 심리가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급등주에 열광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관점에 대해서 좀 달리 해볼까 합니다. 급등주 눌림 매매, 급등주를 가지고 매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단순히 저는 관점을 바꿔보고 우리가 관점을 바꿨을 때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달아볼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급등주가 있죠. 그리고 혹은 높은 파동이 있어요. 파동을 가파르게 만든 종목들이 있을 거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제자리에 왔을 때 매매를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제자리 부근에 왔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급등의 시작이 여기죠. 이 캔들이 30% 정도 오른 종목인데 오른 캔들인데 딱 제자리에 왔어요. 여기 제자리.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매를 해요. 관중에 딱 싹 다 집어넣는 거죠. 급등했던 종목들 관중에 다 집어넣고 제자리에 오는 날까지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저희 수익을 뭐 제가 여기서 뭐 수익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관점을 달리하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데서 매매하고 빠른 시간 안에 급등을 먹을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직장인 분들은 급등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버거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급등주 빠른 매매를 하시기에 좀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뭐 의도로 여러분들께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했으면 먹는 거죠. 이걸 다 못 먹어도 이런 변곡점까지만 먹어도 뭐 10% 이상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과거도 볼까요? 보시면 결국에는 이 파동도 이렇게 깊게 올라갔다가 결국엔 제자리에 오잖아요. 제자리에 왔을 때 매매를 하면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물려도 파동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식이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거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는 거고 늘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 마음이 편해요. 이것도 급등의 시작이 이런 구간인데 갭을 떴으니까 급등의 시작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자꾸 상승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면 이런 구간 잡고 이제 손절을 대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잡은 사람들이 바로 올라가면 엄청 좋고 우리는 놓친 거죠. 근데 여기서 물리게 돼봐요. 고점에서 30% 그냥 물려요. 그래서 급등주 하다가 크게 물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빠르게 깡통 차고. 파동을 보세요. 파동. 결국에는요 다 제자리에 와요. 급등하다가도 제자리에 왔다가 재상승하고 또 여기까지 또 떨어지기도 하고. 다른 종목들 가지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니뮤직 급등했죠. 결국 제자리에 오죠. 상승. 넓게 봐도 똑같아요. 넓게 봐도 상승했는데 다 결국에는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럼 이런 변곡까지만 먹어도 우리가 몇 프로예요? 이 파동에 대한 상승 폭은 크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한다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직장인분들 만약에 뭐 단타를 좋아하시고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기다리기가 좀 어렵죠. 회전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하지만 직장인분들이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가 설명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포메탈 이렇게
끝도 없이 상승 랠리를 가던 종목이 제자리에 왔습니다. 여기서 물린 사람은 지옥이죠. 1000만 원 넣었으면 지금 500만 원 된 거예요. 반토막 된 거예요. 근데 반토막 될 위치에서 우리는 산 거죠. 결국엔 급등을 하다가도 제자리에 오죠, 거의. 매매를 못 하더라도 한번 그 원리만을 한번 지켜보세요.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다. 라는 거. 대신 개인 업무를 하고 저녁에 관종들을 많이 뽑아놔야겠죠. 관종들을 미리 뽑아놓고 매수 대기를 해야죠. 지금 제가 아무 종목이나 막 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미 지나간 그것을 가지고 제가 뭐 뽑아온 것이 아니라 가져온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검증을 하는 겁니다. 제자리에 오는 것들 결국엔 상승했다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실 급등주에서 정말 매수 타점을 정밀 타격해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죠. 빠르니까요. 하지만 어려워요. 한번 물리게 되면 크게 손절할 수가 있게 되고 원칙에서 한번 어긋나는 순간 그때는 위험성이 더 크죠. 이런 구간에서 좀 더 평단 높게 잡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리에 왔을 때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잡았다고 해서 뭐 엄청 위험할 일은 없거든요. 하지만 고점에서 잘못 잡으면 망하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파동 그리죠. 계속 올라가다가 거의 제자리 근처까지 내려오는 모습. 관점만 좀 바꿔도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세계가 열릴 거예요. 파동의 시작. 이것도 지지와 저항만 잘 그리면 되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결국엔 제자리에 와요. 그쵸? 지지와 저항을 기반한 이 하락했을 때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찾으시면 이런 작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박스권. 이 박스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찍어 드릴 건데 올라갔으면 제자리에 왔을 때 매매. 뭐 박스권 여기서부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제자리 올 때만 매매하는 거예요. 제자리 올 때만. 만약에 제자리 왔어요. 이 파동을 보고 제자리 왔는데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구간 손절 구간 잡는 거죠. 이런 데서 매매하는 게 지금 여기서 손절 폭이 마이너스 10%예요. 근데 여기서 잡는 사람들보다 낫다니까요. 여기서 잡는 사람들보다 낫고. 이런 것도 파동을 이용해서 제자리 올 때만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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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파동의 시작. 떨어질 때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결국 제자리 오잖아요, 그쵸? 상승했다가 제자리. 지금 제가 종목을 빠르게 돌려보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몰라도 그냥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급등이 시작됐어요. 여기서 제자리에 왔죠. 이런 데서 물리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더 사서 시간만 버티면 돼요. 왜냐? 나는 남들보다 더 싸게 샀기 때문에. 나는 거의 바닥 구간에서 샀기 때문에. 결국 거의 다 제자리에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지와 저항만 잘 그리고 제자리에 온 종목 보면 매매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저항이죠. 이게 급등했죠. 급등하고 떨어지는데 이런 구간이 지지 구간이죠. 이 박스 구간. 그러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영상을 한번 더 찍어 드릴게요.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다시 한번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매수 타점에 대해서. 떨어지는 종목을 잡으세요. 떨어지는 종목.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제자리에 온다. 근데 매수 타점에서 좀 모호하죠. 지금 제가 매수 타점을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다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한 가지 말씀드릴지 두 가지 말씀드릴지 카페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급등했다 제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부해 보시라. 급등하는 기법은 급등하는 그 기법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급등주 공부를 하시고요.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면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찍는 거라서 좀 횡성수설할 수도 있어요. 급등하고 제자리, 급등하고 제자리. 그쵸? 이것도 결국에 나중에 제자리에 오게 돼 있죠. 평단이 쌓여. 평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결국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인데 거의 제자리에 왔잖아요. 물려있으면 죽음이죠. 상승했다가 거의 제자리에 왔고요. 여러분들께서 급등했다가 제자리에 온 종목들 이런 데서만 매집을 해나가면 그냥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높은 권에서 많이 베팅하고 무리하게 베팅하다 보니까 수익률도 낮지, 버티기도 힘들지, 불안하지. 그게 항상 반복되는 거죠. 결국 제자리 오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산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죠. 아시겠죠?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죠?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강의를 찍어 드릴 때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때 다시 보는 걸로 하자고요. 관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급등주 매매하지 마라, 절대 아니에요. 저도 급등주 매매 많이 해요. 급등주에서 유리하는 방법도 많이 알고요. 하지만 직장인분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면 더 편한지 제가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